75세에서 85세에도 아래 8가지를 할 수 있다면 불행한 노후를 피하고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 1.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유지.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기본적인 신체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에도 운동 습관을 들이고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 취미, 언어 등을 배우면 두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3. 스스로 식사 준비 및 식사하기. 균형 잡힌 식사를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직접 요리를 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돈 관리 및 경제적 자립 유지.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수입을 유지하거나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5.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하기. 고립되지 않고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6.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 가능. 세탁, 청소, 목욕, 옷 갈아입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혼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7.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노후가 더 행복해진다. 삶을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8. 목표와 의미 있는 활동 유지. 노년에도 목표를 설정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활동, 취미, 가벼운 일거리 등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이 8가지를 유지할 수 있다면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위의 8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유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근력 유지와 균형 감각 훈련이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대비책을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1. 하체 근력 운동하기. 스쿼트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력이 강화된다.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다리 힘을 기를 수 있다. 발 뒤꿈치 들기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된다. 2. 균형 감각 유지 훈련. 한 발로 서기 10초 이상 한쪽 다리로 서는 연습을 하면 균형 감각이 향상된다. 옆으로 걷기 측면으로 걸으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발 앞꿈치와 뒤꿈치를 붙여 걷기 일직선 상에서 발을 붙이며 걷는 연습을 하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좋아진다. 3. 유연성 유지하기. 허리, 무릎, 발목 스트레칭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굳는 것을 막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 고관절 돌리기 의자에 앉아 다리를 올리고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하면 하체 관절이 부드러워진다. 4. 매일 일정량 걷기.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삼는다. 바닥이 평탄한 곳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난이도를 높인다. 혼자 걷기 어려우면 지팡이나 워킹 스틱을 활용한다. 5.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정리. 집안의 장판이나 전선을 정리해 넘어질 위험을 줄인다. 밤에는 센서 등을 설치해 어두운 곳에서 이동할 때 안전을 확보한다. 필요하면 안정된 신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는다. 이런 간단한 대비책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년에도 스스로 이동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두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실천하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1. 작은 것부터 배우기. 배움을 어렵게 생각하면 시작이 힘들다. 쉽고 흥미로운 주제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학습 습관이 생긴다. 매일 새로운 단어 1개 외우기. 스마트폰 기능 하나씩 익히기. 간단한 요리법 하나 배우기. 2.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기존의 책이나 신문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
더 쉽게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유튜브 강의, 무료 강의, 취미, DIY 등 오디오북 앤드 팟캐스트 눈이 필요할 때도 가능. 온라인 강의 코세라, 유데미, KMOC 등. 3.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배움은 꼭 학문적인 것이 아니어도 된다.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악기 배우기, 우쿨렐레, 피아노, 기타 등. 그림 그리기 앤드 색칠하기. 사진 촬영 앤드 편집. 4. 젊은 세대와 교류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도 도움이 된다. 손자, 손녀에게 새로운 기술 배우기.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기. 학생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참여하기. 5. 일상에서 변화를 주기. 새로운 경험을 하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익숙한 길 대신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평소 안 가던 새로운 식당 도전하기. 한식 대신 다른 나라 음식 만들어 보기. 6. 두뇌 훈련 게임하기. 두뇌를 계속해서 활성화하면 배우는 속도가 빨라진다. 퍼즐 맞추기, 직소 퍼즐, 스도쿠, 보드게임, 체스, 바둑, 퀴즈 앤드 암기 게임. 7. 실생활과 연결하기.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면 해당 언어로 간단한 일기 쓰기.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영양학 관련 책 읽기.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면 직접 앱 설치 앤드 활용. 8.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와 시행착오는 당연한 것이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기. 배운 것 자체가 성취라고 생각하기. 모르면 배우면 된다는 마음가짐 유지하기. 결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일상에서 변화를 주고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면 노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스스로 식사 준비 및 식사하기를 유지하는 방법. 노년에도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과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1. 간단한 요리 기술 익히기. 너무 복잡한 요리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요리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요리 방법 배우기. 전자레인지 활용, 간편식, 계란찜, 데운 음식 활용. 냄비 앤드 프라이팬 기본 조리법, 국 끓이기, 계란 후라이, 볶음 요리. 간단한 조리법 익히기, 삶기, 찌기, 굽기 등.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보관하기. 국, 반찬 등을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 간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다. 샐러드나 나물은 미리 만들어 냉장 보관하면 편리하다. 주방 안전 관리하기.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 사용, 불 조절이 쉬움. 칼과 도마 사용법, 숙지, 손 다치지 않도록 주의. 넘어질 위험이 없는 주방 환경 조성. 2. 균형 잡힌 식사 유지하기.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 보충 생선, 두부, 계란, 닭고기. 칼슘 섭취 우유, 치즈, 뼈째 먹는 생선. 섬유질 섭취 채소, 해조류, 고구마. 수분 섭취 하루 6잔에서 8잔 이상의 물 마시기. 3.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소화 기능과 신체 리듬이 안정된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기. 배고프지 않아도 가볍게라도 챙겨 먹기. 가능하면 식사 전후 가벼운 움직임, 걷기, 산책, 스트레칭 등. 4. 외식 앤드 도시락 활용하기. 혼자서 모든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끔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 활용, 영양소 고려. 가까운 복지관, 경로 식당, 도시락 배달 서비스 이용.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날 정하기. 5.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들기.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기. 창가나 조명이 밝은 곳에서 식사하기.
온라인 영상 통화하며 함께 식사하기 가족, 친구와 6. 손이 불편할 경우 도구 활용하기. 손의 힘이 약해지거나 관절이 불편할 경우 다음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미끄럼 방지 식판. 잡기 쉬운 손잡이 있는 숟가락 앤드 젓가락. 음식 잘리는 보조 가위 활용. 7. 건강 체크 및 식욕 유지하기.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거나 씹는 것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음식 맛을 잘 못 느낀다면 다양한 조미료 앤드 향신료 활용. 치아나 틀니 문제가 있다면 부드러운 음식 섭취. 우울감으로 식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족 앤드 친구와 소통. 결론. 스스로 식사 준비와 식사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립적인 삶 유지, 신체 건강 앤드 영양 관리, 정신 건강 유지. 위의 대비책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돈 관리 및 경제적 자립 유지 방법. 노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다.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지혜로운 소비 습관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실천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1. 고정 지출 관리하기. 노년에는 고정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 지출 목록 작성하기. 월세 5주택 유지비,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식비, 건강보험 및 의료비, 통신비,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 전기, 수도 절약 실천, 통신요금 비교 후 저렴한 요금제 변경, 고정지출 자동이체 활용, 자동이체 설정을 하면 연체료 발생 방지,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관리 가능. 2. 연금 및 소득원 점검하기. 국민연금 앤드 개인연금 확인. 연금 수령 금액과 시기를 미리 체크. 필요하면 연금 수령 시기 조정. 추가적인 소득원 마련. 자신의 경험 앤드 기술을 활용한 부업 강의, 글쓰기, 공예품 판매 등. 가벼운 파트타임 일자리 도서관 사서, 보조, 상담원, 문화해설사 등.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온라인 강의, 번역, 자료 정리 등. 소규모 투자 고려 무리한 투자 X. 예적금, 배당주, 채권 등 안정적인 금융 상품 활용. 투기성 높은 투자 가상화폐, 주식 단타 피하기. 3. 응급자금 비상금 준비하기. 6개월에서 1년 생활비 정도의 비상금 확보.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전제품 수리비 등 긴급 지출 대비. 별도 계좌에 비상금 예치 쉽게 인출하지 않도록. 비상시 대비 금융상품 활용.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확인. 상해보험이나 간단한 노후 대비 상품 점검. 기부 앤드 대출 요청 신중히 하기. 사기나 충동적인 기부주의. 필요하면 자녀와 상의 후 결정. 4. 합리적인 소비 습관 만들기. 지출 전에 비교 앤드 계획 세우기. 대형마트보다 시장 앤드 공동구매 이용.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활용. 할인 앤드 포인트 적립 적극 활용. 소비 기록 습관 들이기. 가계부 작성 스마트폰 앱 활용 가능. 지출 후 필요한 소비였나? 점검하기.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즉흥적인 구매 줄이기. 광고 앤드 홈쇼핑 충동 구매 피하기. 5. 경제 사기 예방하기. 노년층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앤드 금융 사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낯선 번호 전화 주의. 가족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요청은 반드시 확인. 투자 앤드 대출 권유 조심. 고수익 보장 광고는 대부분 사기. 무리한 대출 권유받으면 반드시 금융기관 확인. 금융 관련 정보 공부하기. 가족, 지인과 금융사기 사례 공유. 금융감독원 앤드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참여. 6. 정부 지원 활용하기. 기초연금 앤드 복지 혜택 확인.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가능 공공근로 등. 의료비 지원 앤드 교통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 활용. 무료 법률 상담 앤드 금융 상담 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 가능.
금융감독원에서 사기 예방 앤드 금융 상담 제공. 경로우대 혜택 적극 활용. 대중교통 할인, 박물관 앤드 문화시설 무료 입장. 건강검진 앤드 예방접종 할인. 7. 가족 앤드 주변인과 재정계획 공유하기. 자녀 앤드 배우자와 경제계획 논의. 은퇴 후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 필요하면 가족과 재정관리 방안 의논. 상속 앤드 유언 정리.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분쟁 예방 가능. 법률 전문가 상담 후 대비. 자립 의지를 가지되 무리하지 않기. 경제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되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절약하지 않기. 결론. 돈 관리는 단순히 재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고정 지출 관리 앤드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연금 앤드 추가 소득원 확보. 비상자금 준비 앤드 금융사기 예방. 정부 지원 혜택 적극 활용. 위의 방법을 실천하면 노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하기를 유지하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지만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우울감 예방, 치매 위험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1. 가족과의 관계 유지하기.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자녀나 손주들과 주 1회 이상 전화통화. 영상통화 카카오톡, 줌 등 활용하기. 편지나 메시지로 안부 전하기. 가족 모임 앤드 식사 자주 갖기. 명절뿐만 아니라 작은 모임이라도 자주 만들기. 손주들과 함께하는 놀이 앤드 대화 시간 갖기. 가족과 공통 관심사 만들기. 손주와 함께 책 읽기, 그림 그리기, 게임하기. 자녀와 영화 감상, 요리, 운동 함께하기. 2. 친구 앤드 이웃과의 교류 유지하기. 오랜 친구와 연락 유지. 가끔 먼저 전화해 안부 묻기. 친구 생일 챙기기.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계획하기, 산책, 여행, 취미 활동 등. 이웃과 친밀한 관계 맺기. 아파트 앤드 동네에서 정기적으로 인사 나누기. 지역 행사나 동네 모임 참여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 주고받기. 3.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 동호회 앤드 취미 모임 가입. 독서 모임, 음악 동아리, 등산 모임 등 공통 관심사 있는 모임 찾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 참여. 온라인 카페 앤드 SNS 활용해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과 소통. 자원봉사 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환경미화, 교육봉사 등. 종교단체 앤드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 기회 찾기. 어린이 도서관, 노인 돌봄 등 의미 있는 활동 참여. 배움의 기회 활용하기.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좌에서 새로운 기술 앤드 지식 습득. 외국어 공부 후 원어민 친구 사귀기. 4. 대화의 기술 익히기. 잘 듣고 공감하는 자세 갖기. 상대방 이야기에 집중 앤드 공감하며 경청.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같은 반응 보이기. 긍정적인 대화 습관 만들기. 불평 불만보다는 밝고 유쾌한 이야기 나누기. 새로운 소식 앤드 경험을 공유하기.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하기. 의사소통 기술 유지하기. 새로운 표현 앤드 단어 익히기. 유머 감각 유지하기. 토론 앤드 의견 나누는 연습하기. 5.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스마트폰 앤드 SNS 활용법 배우기.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으로 친구 앤드 가족과 소통. 영상통화 줌, 페이스타임로 얼굴 보며 대화하기.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관심 있는 분야의 카페 앤드 포럼 가입. 유튜브 댓글 앤드 블로그 활동으로 소통하기. 새로운 사람들과 안전하게 교류하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 사기 앤드 개인정보 유출 조심. 6. 정기적인 모임 앤드 활동 유지. 주기적인 만남 일정 정하기. 매주 5매월 정기적인 약속 만들기. 매주 수요일은 친구들과 점심 같은 일정 정하기. 운동 모임 참여하기. 걷기 모임, 요가 교실, 체육관 프로그램 활용. 건강도 챙기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
문화 앤드 예술 활동 참여, 연극, 콘서트, 미술관 방문, 합창단 앤드 악기 연주 활동. 7.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줄이기,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기.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음.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거리를 두고 조절.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갖기. 의견이 다를 때도 존중하며 대화하기. 지나친 간섭 앤드 조언 자제. 갈등 해결하는 방법 익히기.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필요하면 시간을 두고 관계 회복하기. 결론. 가족 앤드 친구와 꾸준히 소통. 새로운 인간관계 앤드 취미 모임 참여. 대화 기술 앤드 디지털 소통 활용.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교류. 위 방법들을 실천하면 노년에도 활기찬 사회생활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 세탁, 청소, 목욕, 옷 갈아입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이를 위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환경을 정비하며 보조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신체 건강 유지하기. 근력과 유연성 유지. 간단한 맨손 근력 운동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앉았다 일어나기. 균형 감각 훈련 한 발로 서기, 일직선 걷기. 매일 30분 이상 걷기. 손과 손가락 힘 유지. 고무공 쥐었다 펴기. 젓가락 사용 연습. 작은 버튼 채우기 연습. 눈 건강 관리.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 밝은 조명 사용하여 실내 환경 개선. 독서 시 돋보기 앤드 큰 글씨 책 활용. 청력 유지 앤드 보조도구 활용. 정기적인 청력 검사. 보청기 필요시 착용 고려. 2. 집안 환경 정비하기. 미끄럼 방지 환경 만들기. 화장실과 주방에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문턱 제거 또는 낮추기. 넘어질 위험이 있는 전선 앤드 러그 정리. 안전한 가구 배치. 자주 쓰는 물건은 쉽게 닿는 위치에 배치. 의자는 튼튼하고 등받이 있는 것 사용. 침대는 너무 낮거나 높지 않도록 조절. 조명 밝게 유지하기. 야간 조명 앤드 센서 등 설치. 부엌, 화장실, 계단에 추가 조명 배치. 3. 일상생활 기술 유지하기. 옷 갈아입기 앤드 개인 위생 유지.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 선택. 신발은 미끄럼 방지 기능 있는 것 착용. 손톱, 머리, 치아 관리 습관화. 혼자 목욕 앤드 화장실 이용 가능하도록 대비. 욕실에 손잡이 설치. 욕조 대신 미끄럼 방지 샤워 공간 활용. 긴급 상황 대비 비상 호출 버튼 설치. 간단한 가사 유지하기. 가벼운 빗자루 앤드 청소기 사용법 익히기. 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면 간단한 손빨래 연습. 주방 정리는 조금씩 자주 하기. 스마트 가전 활용. 음성 인식 기능 있는 가전제품 사용. 로봇 청소기 활용. 자동 전기포트 앤드 전기밥솥 활용. 4. 경제적 앤드 행정적 자립 유지. 기본적인 금전 관리 습관 들이기. 자동이체 설정으로 공과금 정리. 체크카드 활용해 지출 관리.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지 않기. 필요한 서류 직접 처리하기. 가까운 주민센터 앤드 은행 방문하기.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용법 배우기. 중요한 서류 건강보험, 연금 등은 정리된 폴더에 보관. 응급 상황 대비하기. 가까운 병원 앤드 응급 연락처 저장. 비상시 연락할 가족 앤드 이웃과 연락망 유지. 손쉬운 위치에 응급약품 앤드 처방전 보관. 5. 필요한 보조도구 활용하기. 혼자서 생활을 도와주는 도구들. 미끄럼 방지 손잡이 앤드 지팡이. 자동 개폐 전등 앤드 원격 리모컨. 긴 손잡이 집게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줍기. 식사 보조도구. 미끄럼 방지 식탁 앤드 컵. 손이 불편할 경우 굵은 손잡이 젓가락 앤드 숟가락. 작은 조각으로 나눈 음식 활용. 의복 앤드 신발 보조도구. 벨크로 찍찍이 달린 신발 앤드 옷 활용. 신발을 쉽게 신을 수 있도록 롱슈옹 구두 주걱 사용. 6. 도움을 받을 준비도 하기. 도움 요청을 어려워하지 않기. 가족 앤드 이웃과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유지.
방문 요양 서비스 앤드 노인 돌봄 서비스 활용 고려. 응급 대비 시스템 구축. 스마트워치 5 응급 호출 버튼 착용.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 체크받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 정리하기. 무거운 짐 옮기기, 높은 곳 청소 등은 미리 도움 요청. 결론. 신체 건강 유지 앤드 균형 감각 훈련. 집안 환경 정비 앤드 안전한 구조 만들기. 기본적인 일상 기술 청소, 요리, 위생 익히기. 필요한 보조도구 적극 활용. 주변과의 교류 유지 앤드 도움 요청 가능하도록 대비. 위의 대비책을 꾸준히 실천하면 혼자서도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변화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기 쉬워진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1. 감사하는 습관 들이기. 하루 3가지 감사한 일 적기.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순간을 떠올리고 기록하면 긍정적인 사고가 강화된다. 이에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웃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햇살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 좋았던 순간을 되새기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을 떠올리기. 기분 좋은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표현하기. 고마워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같은 말 습관화. 감사 인사를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진다. 2.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 익히기.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연습.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제 나이가 많다. 지금도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기. 과거의 후회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잘못된 선택이 있었어도 배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가벼운 운동 산책, 요가 체조.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취미 생활. 친구, 가족과 이야기 나누기. 3.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충분한 수면 취하기.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 밤에는 스마트폰, TV 사용 줄이기. 균형 잡힌 식사 유지하기.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 구성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 물을 충분히 마시기. 가끔 좋아하는 음식 먹으며 기분 전환하기. 4.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지속하기. 새로운 취미 앤드 활동 도전하기.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요리법 익히기, 외국어 공부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가 활발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소소한 목표 세우기. 이번 주에는 책 한 권 읽기. 한 달에 한 번 친구 만나기. 작은 목표라도 이루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 요청.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5.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기.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보다 밝고 따뜻한 사람들과 대화하기. 공통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기. 나누는 삶 실천하기. 가족, 친구,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말 건네기. 작은 선물이나 정성으로 기쁨을 나누기. 봉사활동 참여해 삶의 의미 찾기. 유머 감각 유지하기. 가벼운 농담 앤드 웃음을 생활화. 즐거운 영상, 유머책, 코미디 프로그램 보기. 웃음은 건강에도 좋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준다. 6.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집안을 밝고 정리된 공간으로 유지.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햇볕을 받기. 좋아하는 사진, 식물, 향초 등을 배치해 기분 좋게 만들기. 기분 좋은 음악 듣기. 아침에 활기찬 음악, 저녁에는 편안한 음악 듣기. 클래식, 재즈, 자연 소리 등 기분을 안정시키는 음악 활용. 자연과 가까이 하기.
공원 산책, 식물 키우기, 나무 앤드 꽃 구경하기. 자연과 함께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결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작은 행복을 찾기.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 익히기.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긍정적인 에너지 유지.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통해 삶의 의미 찾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며 유머와 웃음 유지. 주변 환경을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목표와 의미 있는 활동 유지하는 방법.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가지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면 삶의 활력이 생기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목표가 있는 삶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줄이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되새기기.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는가? 내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과거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목표 만들기. 기존의 경험 앤드 기술을 활용해 후배 양성, 강해, 자문 역할 수행. 내가 잘하는 것, 남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활용한 활동.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기. 이제 쉬어야 할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라는 마음가짐 유지. 2.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작고 현실적인 목표부터 시작하기. 하루 30분 운동하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단기 앤드 장기 목표 설정하기. 단기 목표 이번 주에 친구와 만나기. 일주일 동안 하루 5,000보 걷기. 장기 목표 6개월 안에 새로운 취미 익히기. 1년 동안 여행 3번 가기. 목표를 기록하고 점검하기. 목표를 노트에 적거나 캘린더에 표시. 매주 목표를 점검하며 수정 앤드 보완. 3. 새로운 취미 앤드 활동 시작하기. 창의적인 활동 도전하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배우기.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요리 실험하기. 두뇌를 자극하는 학습 지속하기. 외국어 공부 온라인 강의 활용. 역사, 철학, 과학 등 새로운 분야 책 읽기. 퍼즐, 스도쿠, 체스 같은 두뇌 게임 즐기기. 기술 앤드 디지털 활용 능력 익히기. 스마트폰 앤드 SNS 활용법 배우기. 유튜브나 블로그 시작하기. 온라인 강의 듣고 새로운 기술 익히기. 4. 사회적 활동 앤드 봉사 참여하기. 지역 사회 활동 참여. 지역 도서관, 복지관 프로그램 활용. 경로당,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좌 참여. 자원봉사 활동. 어린이 앤드 청소년 멘토링. 환경보호 활동 쓰레기 줍기, 나무 심기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참여. 경험을 나누는 활동.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강연, 상담, 컨설팅 활동.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는 역할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5. 신체 건강 유지하며 활동 지속하기. 규칙적인 운동 계획 세우기. 매일 30분 이상 걷기. 수영, 요가, 체조 등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는 운동하기. 새로운 운동 배우기 댄스, 필라테스 등. 건강을 체크하며 목표 유지. 정기 건강검진 받기. 균형 잡힌 식사 앤드 충분한 수면 유지. 스트레스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 유지. 6. 여행 앤드 새로운 경험 쌓기. 국내 앤드 해외 여행 계획하기.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 가기. 새로운 곳 방문하며 다양한 경험 쌓기.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여행. 가족, 친구들과 함께 여행 계획 세우기. 여행 동호회 앤드 커뮤니티 참여. 여행 후 기록 남기기. 사진 찍고 블로그 앤드 SNS에 공유. 여행 후 감상을 글로 정리해두기. 7. 인간관계 유지하며 함께 목표 달성하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 독서 모임, 악기 연주 모임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활동. 새로운 친구 만들기 앤드 기존 친구들과 관계 유지. 주변 사람들과 목표를 공유. 나 이번 달에 책 2권 읽을 거야 하고 공유하면 동기부여됨. 함께 도전할 사람을 찾으면 지속하기 쉬움. 감사 앤드 긍정적인 태도 유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표현 자주 하기.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 칭찬하고 기뻐하기. 결론. 삶의 의미를 찾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 새로운 취미 앤드 배움을 지속하며 두뇌 자극. 사회적 활동 앤드 봉사로 의미 있는 관계 형성. 신체 건강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활동 유지. 여행 앤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목표와 의미 있는 활동을 유지하며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상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쁩니다.